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실무 시험 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1번 1월 15일 영업부 김시성 과장에게 출장비로 지급한 60만원 지급 시 전도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고, 이거에 대한 다음에 지출 결의서를 제출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반환받았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일반 전표 입력 여기 있습니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월 15일이고요. 일단 여기 지출 결의서에 왕복 항공권 30만원, 숙박비 8만원 있죠. 이거 합해서 38만원이잖아요. 근데 출장비니까 여비고 교통비고 영업부니까 판관비겠죠. 차변. 네. 여비 교통비 판관비로 38만원 쓰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현금으로 반환받았다고 하니까 60만원에서 38만원을 빼면 22만원이죠. 이 차변에는 지급시 전도금으로 처리했다고 하니까 전도금 계정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데요. 참고로 전도금이라는 것은 본사와 여러 개 지점을 가진 회사가 지점 운영을 위해서 본사에서 미리 보내는 그런 것을 전도금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2번 1월 30일 동수전자는 유상증자를 위해 신주 2,000주를 한 주당 만원에 발행하고 주금 납입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당사는 유상증자의 현재 주식 할인 발행차금 380만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해보겠습니다. 1월 30일 이거 일단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대요. 차변에 보통예금인데 2,000주에다가 1,000만원이니까 이거는 2,000 곱하기 만원 하면은 나오죠. 이거 2천만원이죠. 2천. 그러면 2천만원 쓰겠습니다. 2천. 그리고 이 주당 액면가액 5천원이래요. 그러면은 대변에 먼저 자본금부터 쓰겠습니다. 자본금이 2천만원이 아니라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주당 액면가액이 5천원이니까 2천주에다가 5천원을 곱해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1,000만원이 되니까 이게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으면 이 대변 항목에다가 주식 발행 초과금만 쓰면 끝인데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380만원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없애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거 380만원 없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끝이 납니다. 3번 4월 5일 제조부서에서 구입한 화물 트럭을 양주시청에 등록하면서 취득세 146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4월 5일이죠. 4월 5일. 그리고 현금으로 납부했다니까 먼저 현금 쓰겠습니다. 현금 146만원인데 여기 차변에는 제조부서에 구입한 화물 트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세니까 세금과 공과 이런 게 아니고요. 화물 트럭 차량 운반구에다가 그 가산을 해야겠죠. 취득원가에.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5월 15일 당사는 아래와 같이 직원 상여금에 대해서 공제 금액을 제외한 차인 지급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정별로 구분하고 거래처명 생략한다고 되어 있죠. 차인 지급액 이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5월 15일이죠. 보통예금으로 나간 거 보통예금 나간 게 차인 지급액이니까 1,411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제금액 합계 89만원. 저 대변부터 먼저 쓰는 겁니다. 예수금 계정이죠. 89만원이고요. 그러면 차변에는 나눠야 되잖아요. 제조부, 영업부, 상여금 계정별로 구분하라고 했으니까 상여금, 제조부, 제조원가 이거는 1,000만원 이게 쓰고요. 또 차변에 상여금인데 영업부니까 판관비죠.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납니다. 5번 10월 31일 당사는 자금 조달을 위하여 액면가액 100만원의 사채를 96만원에 할인 발행하였다. 사채 발행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사채 발행비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니까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10월 31일이죠. 할인 발행하였는데 일단은 액면가액 100만 원 사채니까 먼저 이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것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보통 예금 96만 원 입금됐다고 했죠. 그리고 대변에는 사채라고 씁니다. 사채는 액면가 100만 원을 전부 다 써주고요. 그리고 원래 이게 사채 발행비가 없으면 그냥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차변에다가 4만 원 쓰면 되는데 여기에 사채 발행비가 2만 원 현금이 있잖아요. 지급된 게. 이 현금 지급된 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걸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먼저 해보겠습니다. 대변에 현금 지급을 했다 그랬죠? 2만 원. 2만 원. 그리고 나머지가 이 차액 있잖아요. 차액 6만 원. 6만 원 차액이 여기 차변에다가 잔액인데 이 차변 잔액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인 발행된 거니까 이게 6만 원인 거예요. 원래 이게 사채 발행비 2만 원 이게 없었으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만 원이 되는 건데 이거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거에다가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사채 발행비 같은 경우에 말이죠. 다음으로 문제 2번이고요. 매입 매출 전표에 추가 입력하라고 하는 겁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해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여기 있고요. 이게 7월 3일이죠. 7월 3일 일단 가보고 그 다음에 영업부는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백화점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한 후 전자 세금계에서 발급받았다. 대금 주고 50만 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하는데 여기 세액이 있어도 거래처에 추석 선물 제공하기 위하여니까 접대비죠. 접대비. 그래서 매입인인데 이게 불공제 항목입니다. 54번. 품목은 건강 선물 세트라고 치고요. 수량 나와 있는 대로 쓰겠습니다. 단가 30만 원이죠. 그리고 여기 공급처명이 서울백화점이고요.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으니까 불공제 사유는 F2 눌러서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으로 하고 분계는 제가 3번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원재료 아니죠? 접대비로 쓸고 영업부에서 접대할 거니까 판매관리비로 쓸 거고요. 대변에서 이제 나머지 현금으로 먼저 쓴 게 50만 원이죠. 50만 원. 그리고 대변으로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2번 7월 13일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800 감가상 무게 730만 원을 영풍에 300만 원 부가세 별도고요. 외상으로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에서 발급하였다. 나와 있고요. 해보겠습니다. 7월 13일 이거 매각한 거니까 매출 쪽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세 매출이에요. 11번 이라고 쓰고 기계장치라고 쓰겠습니다. 장치 공급가액 이거 300만 원이죠. 부가세 별도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명풍 쓰고 전자세금계에서 발급했다니까 분계는 혼합으로 제가 할 거고요. 이거 제품 매출 아니죠? 제품 매출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대변 쪽에 지금 보시면 먼저 차변이 아니라 대변 쪽에 기계장치를 없애겠습니다. 기계장치 이게 800만 원 없애고요. 그 다음에 차변 쪽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인데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730만 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수금 부가세 별도 외상으로 매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써야 됩니다. 미수금 차변에 미수금인데 공사 미수금이 아니라 그냥 미수금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계장치 판매하는 게 상거래 채권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수금이 100만 원이 아니라 잘 보시면 300만 원에다가 부가세 별도 그러니까 330만 원을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 330 이렇게 쓰고요. 저기 차액이 있잖아요. 차액 여기 대변에 차액이 남았죠. 지금 더 써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대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230만 원 이렇게 맞춰주면은 끝이 나는 것이죠.
이것 좀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말이죠. 다음으로 문제 3번. 7월 20일 영업부 사무실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에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비용은 품목에 기재된 계정 과목으로 각각 회계 처리하시오. 라고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7월 20일이고요. 이거는 일단 유형이 둘 다 영업부 사무실 임대인으로 받은 거니까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죠. 매입. 그리고 세액이 있으니까 다 과세 매입입니다. 50일. 품목, 임차료, 공급가액. 각각 회계 처리하라고 해서 그냥 각각 하겠습니다. 공급가액 이렇게 하고요. 공급 처명이 1000일이죠. 1000일. 그리고 전자세금계에서 받았으니까 하고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죠. 영업부 사무실이니까 판매관리비 이렇게 쓸 거고요. 이거 대변에다가는 여기 외상 미수금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수금이 아니라 미지급금 계정을 써야 합니다. 미지급금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따로 하고요. 또 밑에도 또 과세 하나 더 쓰겠습니다. 건물 관리비 이거는 80만 원이죠. 그것도 1000일 하고 혼합 똑같이 하고 이거는 건물 관리비 판관비죠. 영업부니까.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꼭 복수거래를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도 되고 복수거래를 이용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4번 8월 24일 회계부의 업무 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과컴퓨터에서 컴퓨터를 385만 원에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매입세액 공제요건 충족한다 라고 되어 있죠. 8월 24일 매입 중에서 과세 매입이죠. 충족한다고 했으니까. 품목은 컴퓨터죠. 컴퓨터. 그리고 공급가액은 이게 385만 원이 아니라 이게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350만 원이죠. 그래야 이게 두 개를 합해야 385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사과 컴퓨터. 전자세금계에서 세금계에서가 아니라 신용카드 그걸로 한 거죠. 근데 이게 과세가 아니었네요. 과세가 아니라 카드로 결제한 거니까 카드 과세 57번입니다. 제가 이건 착각했네요. 57번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신용카드사, 황금카드사 이렇게 결정을 해주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원재료가 아니죠. 비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대변에 이거는 미지급금을 쓰면 됩니다. 근데 혼합이 아니라 이거 4번 카드로 한 다음에 이거를 비품으로 이렇게 바꿔주셔도 이래도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5번 8월 28일 B사업장인 김정희에게 제품 55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았으며 거래처 입력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건별입니다. 28일 가서 해보고요. 매출인데 건별 무증빙이죠. 14번. 그리고 제품이라고 쓸게요. 부가가치세 포함이긴 한데 이거 50만 원이죠. 그래서 공급가액이 다시 쓰겠습니다. 50. 이건 5만 원. 근데 여기 거래처 입력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공급처명 안 쓸 거고요.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아무것도 발급한 거 없으니까 다 생략을 하고 분계 제가 혼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차변이 보통예금으로 했다고 했죠. 이렇게 하시면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문제 3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불러온 자료를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여기 부가가치 가서 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근데 잘 보시면 2기 확정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럼 2기 확정신고 기간은 10월부터 12월이죠. 10월, 12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게 공통매입세액이 550만 원, 2기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 매입세액은
뭐 18만 7,500원, 뭐 매출 공급가액 7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제받지 못할 거잖아요. 이거는 공제받지 못하는 건 먼저 면세사업 관련된 게 공제받지 못하죠. 공급가액 여기 면세사업 관련 매수 세매 공급가액은 300만 원 매입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 안분내역이 아니라 안분이 아니라 여기 정산 내역을 작성하라 그랬잖아요. 공세 맞지 못해서 매입세액 내역은 이미 이렇게 작성을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정산 내역은 해보겠습니다. 여기 정산 내역.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공급가액이잖아요. 그래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할 거고요. 전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무시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구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총 공통 매입세액은 550만 원이죠. 그리고 면세사업 확정 비율 여기 이거는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총 6개월치를 면세사업 이걸로 써야 됩니다. 총 공급가액은 지금 4억이죠. 4억. 그리고 면세사업 50만 원 이렇게 써야 돼요. 50만 원이라 5천만 원이죠. 이렇게 하면은 12.5%가 나오고요. 불공제 매입세 총액이 지금 68만 7,500원인데 여기서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여기 있죠. 이기 예정신고 시 한 거. 이거를 빼줘야 187500 이렇게 해줘야 50만 원이 차감이 되는데요. 이게 이기 확정신고 시 불공제 되는 겁니다. 이미 18만 7,500원은 예정신고 시 불공제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끝이 나는 거고요. 저장해 줍니다. 저장 완료 하고 닫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게 뭐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1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존재를 합니다.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법인 사업자는. 미발급 시에는 가산세, 이게 미발급 가산세가 1%고요.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경조사 관련 재화 공급 시 연간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면제이니까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을 합니다. 또 승용 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이하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 이하인 것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제외라는 게 보통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해가지고 불공제 항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승용 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이하, 쉽게 말해서 그냥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 모닝 레이 같은 자동차는 불공제가 아니라 다 공제가 됩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밑에는 가산세율 같은 거를 제가 정렬을 했는데 보통 가산세가 이거 세금계산서 미발급했을 때 미발급 시 가산세 이게 하나 있고 그리고 과소신고 관련해서 과소신고 가산세율인데 일반은 10% 쉽게 말해서 부정한 의도다 그러면 40%예요. 뭐 역외거래 부정은 60%인데 이거는 거의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과소신고 가산세율 뭐 10%인지 40%인지 적용을 하는데 둘 중에서 이제 감면율이 있어요. 감면율 같은 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법정 신고 기간이 이 1개월 이내 뭐 수정 신고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 신고 75%.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이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90, 75, 50. 이 정도까지는 꼭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납부 지연 가산세율이라고 그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이후에 좀 납부가 지연됐다. 그러면 가산세율이 있어요. 그 세액에다가 2022년 2월 14일 이전에는 만분의 2.5인데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게 2022년 2월 15일 이후는 만분의 2.2입니다. 이거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차후에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이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전 거는 잘 안 나올 테니까요. 만분의 2.2로.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매출 자료가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 공급가액 뭐 2억 8천, 뭐 세액 2,800만 원,
뭐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신고 4월, 6월이죠. 그래서 세금계에서 발급분 공급가액 2억 8천이고 세액 2,800인데 이 중에 5천만 원 같은 경우에 종이 세금계에서 발급했고 뭐 나머지는 전자세금계에서 발급분이다 라고 했죠. 그럼 먼저 씁니다. 2억 8천 쓰는데요. 아까 여기 얘는 법인이잖아요. 지금 동수정자, 주동수정자니까 주식회사잖아요.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에서 발급 의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 한다 그랬죠. 그러면 가산세에다가 미리 쓰겠습니다. 가산세 명세에다가 지연 발급이 아니라 미발급입니다. 뭐 해답에는 지연 발급에다가도 써놨는데 사실은 미발급이 정확하게 말하면 맞는 표현이죠. 이게 5천만 원인데 이 5천만 원이 1%니까 100만 원이 아니고요. 50만 원이죠. 5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사의 직원인 여기까지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의 직원인 홍길동에게 경조사와 관련하여 연간 100만 원 상당의 당사가 제조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아까 복리후생적 목적인 경우에는 이거 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10만 원 연간 10만 원 초과분.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뺀 거 90만 원만큼이 초과가 되는데요. 이거는 세금계에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세금계에서 발급을 안 한 거니까 기타 여기다가 쓸 거고요. 과세니까 어쨌든 간에 그럼 90만 원이죠. 100만 원에서 10만 원 뺀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이고 대손이 확정된 매상 매출금 176만 원 부가세 포함이죠.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확정신고만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176만 원에다가 110분의 10만큼을 대손세액공제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176만 원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16만 원이 나와요. 16만 원. 그러면 여기다 대손세 가감 여기다가 마이너스 16만 원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 끝이 났고 이제 매입 자료를 보면 됩니다. 매입 자료. 수취한 매입세금계에서 공급가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세액이 1,200만 원. 내용이 아래와 같다라고 했죠. 그리고 공급가액 1,500만 원 뭐 승용차 취득분이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cc 이하인 모닝, 레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비영업용 소형차 그러니까 불공제 항목이 아니라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낚시성입니다. 함정.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고요. 공급가액 300만 원은 세액 30만 원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그러니까 이거 접대비 항목이니까 불공제죠. 먼저 쓰겠습니다. 1억 2천 쓰고요. 그리고 1200만 원 쓰고 이거는 함정이고 이것만 고려해 주면 되는데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300만 원 에다가 여기다가 쓰면 되죠. 300만 원 세액이 30만 원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나고요. 일반 매입 자료도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자료 2021년 3월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 매출 330만 원 이게 공급 대가라고 하죠. 이게 1기 예정신고 시 단순 누락되어 이를 확정신고 시 반영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을 한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반영을 하면 되겠죠. 신용카드 발급전 매출 공급 대가니까 이거는 공급 300만 원을 쓰고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이니까 과세 이렇게 쓰고요. 확정신고 시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거는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랑 납부지원 가산세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납부 기한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되고 주의사항에 세부담 최소한데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생략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이죠. 이거 안 한다라는 거고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직접 입력하고 있죠.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가세표준 명세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을 생략한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서 이제 가산세만 하면 됩니다. 가산세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산세인데 가산세 대상이 이거예요. 이거 예정신고 누락분. 근데 3월에서 이 예정신고니까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4월 25일이고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납부일이 7월 24일이잖아요. 이거 잘 보시면 3개월 이내죠.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감면율 아까 제가 외우시라고 했는데 75%입니다. 감면율이. 과소신고. 그리고 이게 뭐 부정 어쩌고 부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으로 하시면 되고요. 해보겠습니다. 신고 불성 시에 과소 초과 환급 일반 쪽에다가 쓰고요. 세액에다가 이게 결국에 세액에다가 가산세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 곱하기 10% 이게 30만 원이잖아요. 이걸 쓰는 겁니다. 참고로. 그리고 납부지원도 마찬가지로 30만 원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당초 납부기한 이거는 2021년 04 25 그리고 납부일 2021년 07 24 미납일수 90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근데 참고로 여기서 계산되는 거는 10,000분의 22.5 그걸로 계산된 겁니다. 왜냐면은 2021년도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 좀 다 맞추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기는 해요. 가산세율 정도는 꼭 익혀두시면 됩니다. 이 아까 이 가산세율이랑 감면율이 조금 외우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감면율을 외우시면 되고 납부지원 가산세율은 사실 외우신다기보다는 여기 그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용 이론용으로만 외워두시면 되고 이거는 감면율 같은 경우에는 꼭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약간 낚시성이라서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문제 4번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 완료하시오. 결산 문제죠. 1번 당산 유효금액에서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20만 달러가 있다.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 완료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거 외화 환산하라는 얘기죠. 하겠습니다. 회관리 가서 일반 전표 12월 32일 1일이고 정기말은 1200원인데 지금 1050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장기 차입금이 줄어든 것이죠. 환산을 했을 때. 그러면 환산 이익이 납니다. 1200에서 1050을 빼면 150이고 여기다가 곱하기 20만 달러 이렇게 하면 되죠.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 그러면 쓰겠습니다. 일단 외화 환산 이익이 나는 거니까 외화 환산 이익 3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차입금 입금 하면 장기 차입금으로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라고 나오죠. 근데 이거 뉴욕 은행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2번 차입금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차입금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만기 시점 일시 상환 조건이며 월할 삼각한다. 만기 시점이니까 만기가 지금 2024년이니까 현재는 2021년이니까 이거 미지급 비용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2억 원에서 대출이자율 2.4% 내가 월할 삼각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2.4% 곱하고 2.4% 곱한 다음에 12분의 4월 1일부터죠. 그러면 12분의 9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금액이 360만 원이 나와요. 360이 나오는데 해보겠습니다.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비용이라는 거는 차변 계정이니까 이자 비용 360 대변 미지급 비용이죠.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나는데 거래처 이거 유효금액 아니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3번 영업부가 11월에 구입한 소모품 200만원 중 결산일까지 미사용한 소모품은 150만원이다. 소모품 구입 시 사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소모품 비용을 50만원을 떨어주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소모품 비용이니까 차변이죠. 소모품 비 영업부니까 판관비고요. 이거는 50만원 대변으로 소모품 없애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4번 기말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잔액은 이렇게 잔액이 지금 현재 잔액은 이런데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그랬으니까 이 차액만큼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게 3,200에 1,800 이거 빼면은 1,400이죠 생산직은. 그리고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1,100이고요. 이거 따로따로 하면 되는데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일단은 퇴직급여죠. 퇴직급여. 왜냐면은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퇴직급여로 쓰면 되고요. 공장 생산직이니까 제조원가. 그거는 1,400만 원이고, 나머지 또 퇴직급여 해서 사무직이니까 판관비죠. 여기는 1,100만 원 쓰고 대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단기 법인세 비용은 1,650만 원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세 530만 원과 당연히 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70만 원은 성납세금 계정에 계산되어 있다 라고 하죠. 이거 두 개 합한 거 전부 다 없애주면서 이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용이니까 법인세, 법인세 등 이게 1,650만 원이고요. 대변에 선납세금, 근데 이게 1,650으로 쓰면 안 되고 530에다가 700만 원 이걸 더해야죠. 두 개가 선납세금 계정에 있다고 하니까 600만 원. 나머지 차액이 대변 이게 어떻게 되면 미지급 비용이 아니라 미지급 세금으로 해야 됩니다. 법인세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차기 년도 3월 말까지 이 미지급 세금을 또 내면 됩니다. 문제 5번. 이제 원천징수 자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보기 전에 뒤에 거 먼저 설명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우고요. 식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2년도 기준에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대신에 이제 뭐 따로 음식 같은 걸 제공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2023년에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야간 근로수당이라는 거는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라는 건데, 월정액 급여라는 게 밑에 매월 받는 금액에 실비 변상적 급여인데 이게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게 실비 변상적 급여예요. 그걸 빼고 위에 말씀드린 여기 야간 근로수당 이걸 차감하는 게 월정액 급여예요. 그리고 다시 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로 가서 원천징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수당공제 등록 급여자료 입력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급여 자료 입력에다가 하는 것이죠. 지금 3월이죠. 3월? 지급 연월일 3월 31일이죠. 3월 31일. 그러면 김아름, 김가연 이거 두 개만 하면 됩니다. 김아름 거 여기 있는 거 잘 보면은 수당공제 등록에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되 사용하는 수당 외 항목은 부유로 체크하고 월정액 그대로 둘 것.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 자격수당 있는데 여기에 뭐 쓰이지 않는 월차수당 이런 거 없애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 수당공제에서 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그리고 식대, 상여 같은 경우에는 없죠. 그래서 사용 여부 부로 하면 되고요. 직채수당 없죠? 이것도 부. 그리고 월차수당도 없죠? 부. 자가운전 보조금 있고 야간 근로수당은 있고, 그리고 자격수당 추가해야죠. 이거는 자격수당 일반적으로 무슨 수당 붙은 거는 그냥 과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격수당 하고 이렇게 확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20만 원 그냥 써주면 됩니다. 나와 있는 대로 20만 원, 야간 근로수당 20만 원, 자격수당 15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85,500
500원이죠? 500원. 건강보험 63460, 장기요양보험 7310 자연스럽게 나왔고, 여기 사내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여기 사내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유형 대출 해당하는 원리금을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다 라고 하니까 수당공제 다시 들어가서 공제 항목에다가 여기다 써주시면 되거든요. 사내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쓰면 되고요. 코드가 여기 대출이라고 했죠. 2번 F2키 눌러가지고 선택을 하면 되고, 사용 여부 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이게 나오죠. 사내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이게 35852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차인 지급에 2264310인데 2264310 맞죠?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 김가연님 거 해보겠습니다. 김가연 기본급 똑같이 쓰겠습니다. 190,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야간근로수당 20만원. 여긴 자격수당이 없지만 아까 김아름님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위에서 김아름님 것도 없어지거든요. 그냥 냅두겠습니다. 국민연금 85500, 건강보험 63460, 이분도 똑같네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이미 그게 돼 있죠. 여기는 사내대출금 원리 상환액이 없고, 그래서 차인 지급액 2209,640 맞죠? 이렇게 하시면은 끝이 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나는 게, 여기 뭐 야간 근로수당이 뭐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근로수당 등은 세법상 요청을 갖춘 경우 비과세로 처리한다. 이게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김아름 2,400, 김가희 2,800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월 20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20만 원에다가 12를 곱하면은 24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비과세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뭐 여기 보시면 자가운전 지급하고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별도로 지급을 안 해야 이게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식대도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이래야 비과세가 됩니다. 별도로 제공을 받으면 이 식대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바뀝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제가 다시 이 월정액 급여가 매월 받는 금액의 실비 변상적 급여에다가 야간 근로수당 등 뺀 게 월정액 급여잖아요. 245만 원, 200만 원이라고 나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255만 지급 총액이 285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실비 변상적 급여,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을 빼고 야간 근로수당 20만 원, 40만 원을 빼면은 245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김가연님은 잘 보면은 월정액 급여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지급 총액이 240에서 실비 변상적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빼고 야간 근로수당 20만 원 빼면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야간 근로수당이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이면서 이게 직전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라고 알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보시면 여기 김가연님은 이게 저희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죠.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니까. 김아름님은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가 아닙니다. 과세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반영이 이미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보시면 김가연님은 비과세 항목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전부 다 비과세 처리를 한 거죠. 김아름님 다시 보시면 여기 비과세 30만 원인데 이게 비과세 되는 게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이거 10만 원, 20만 원 더한 거, 이 30만 원만 비과세 됐고 야간 근로수당은 과세로 처리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이 245만 원으로 210만 원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0만 원만 비과세가 된 겁니다. 이거는 사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세법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논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닫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말정산, 박세무, 생계를 갖지 않는 부양가족의 국세청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 자력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연금저축 탭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뒤에 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판정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장애인인데 5월 28일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5월 27일에 만약에 장애인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2021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2021년도에 이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말이죠.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고, 이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이거 세 개 이런 식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눠서 하는 것을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분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외국 소재 의료기관하고 미용 목적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안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급식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산정 시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 근데 그때 이제 장애인이 만약에 돈이 연간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100만 원 넘었어요. 초과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돼가지고 장애인 공제 이런 추가 공제는 못 받아도 교육비 세액공제 할 때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하고 국외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닙니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면 원천징수에서 연말정산 추가 잔류 입력 메뉴죠.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F2키를 누르고 박세무님 데리고 옵니다. 먼저 부양가족 탭부터 보고 본인 박세무 부양가족 여기 있죠? 탭 세대주라고 돼 있고 입사일 나와 있고 총급여액 5,600만 원, 배우자 김영호, 기타 소득 1,500만 원인데 기타 소득 복권 당첨금이에요.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얘는 그게 됩니다. 김영호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요 부친 아버지 박세일 같은 경우에는 6월 12일에 사망을 했는데 양도소득 90만 원이라서 100만 원 초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고 장애인이네요. 그래서 박세일님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60세 이상이죠. 만 69세니까 60세 이상으로 먼저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김관우 님은 취약전 아동 소득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자녀 당연히 되죠. 얘가 지금 2016년도죠. 16년도인데 2021년도니까 잘 보시면 이게 20세 이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이거는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됐고요. 경로우대는 못 받습니다. 70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고 이거 부로 놓고요. 그 다음에 소득 세액공제 자료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60만원, 그리고 김영호 자동차 보험료 100만원, 박세무 신용카드 결제라고 나뉘는데 김영호님 어차피 그 기본공제 대상자죠. 그러니까 이거 160만원 다 되니까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가서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입력 탭 그래서 보험료가 이쪽에 있어요. 보험료 일반이죠. 다 160만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 의료비는 여기 밑에서 하는 거거든요. 질병치료 목적의 병원비 700만원인데 박세무 신용카드 결제 이 금액에는 해외 의료비 1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 의료비는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호 피부과 병원비 미용 목적
250만 원. 이것도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에서 120만 원을 빼면은 580만 원이죠. 의료비. 국세청 자료라고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청장. 그리고 성명이 F2키를 눌러서 박세일이죠. 박세일. 금액은 580만 원이라고 하시면 되고 닫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확인 누르면 여기에 적용이 되거든요. 보시면 의료비 이쪽에 적용이 돼요. 이걸 지출액 580이라고 쓰셔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교육비죠.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김관우 영유아법 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수업료 90만 원인데 별도의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110만 원 있고 재활 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비 360만 원 이것도 되죠.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취약전 아동이니까 110만 원 해가지고 확인 누르고요.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360만 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있죠?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 여기 밑에 있습니다. 기부금 항목 있죠. 이 중에서 종교단체 기부금 500만 원 일단 여기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니까 이거 쓰시면 돼요. 500만 원 확인 하면은 끝이 나고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한번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잘 보셔야 되는 게 2,920만 원이잖아요. 이 중에 대중교통 사용분 80만 원과 부친의 병비 700만 원,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 및 피부과 병원비 2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호 현금 영수증 237만 원. 근데 이 중에 전통시장 사용분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굉장히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먼저 빼고요. 20만 원. 그리고 현금 영수증 사용분이 여기 있죠. 237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은 217만 원이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80만 원. 80만 원. 근데 여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920인데 이거 전부 다 하면 안 되고요. 일단 먼저 이 대중교통 사용분 80만 원 뺐잖아요. 빼고 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부친의 병원비 700만 원인데 이 중에선 해외 의료비 120만 원 포함되어 있다라고 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지출하는 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외 지출하는 거 안 되죠. 120만 원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험료도 안 된다 그랬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에 보험료 배우자 보험료 100만 원 이것도 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0, 120, 100이니까 총 300만 원 빼는 거라서 이게 잔액이 2,62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좀 까다롭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걸 확인을 누르고요. 아직 끝이 아니죠. 기타 남았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사직연금계좌 납입액. 이거는 여기 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하면 되고요. 연금저축 등 탭에서 이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삼성화재 해상보험 계좌번호 뭐 42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연금저축계좌잖아요. 연금저축이죠.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코드 F2키 눌러서 삼성화재 해상보험 쓰시고 계좌번호 나오는 대로 쓰면 돼. 11112222 납입금액 420 쓰면 알아서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퇴직연금계좌 여기 있죠. 퇴직연금 1번으로 코드하고 F2키 우리은행 계좌번호 222111 납입금액 200만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여기다가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총 세액공제 되는 게 3038850 이렇게 되고요. 이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연말정산 할 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확인을 해보지만 이것이 시험 문제를 푸는 거에서는 그 순간 실수하면 놓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다 맞춘다기보다는 부분 점수를 맞춰가지고 좀 합격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100회 전산 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